코 수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점점 들리고 짧아지는 느낌이 난다거나, 코끝은 낮아지고 콧대는 되려 높아지고 이런 부자연스러워지는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구축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구축코 변형이 생긴 사례를 통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한 건지, 어떻게 교정했는지 사례를 직접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담 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자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수술 후 합병증이죠. 구축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번 수술 진짜 마지막이고 싶어요. 코 수술은 코끝이 자꾸 떨어지니까 한 번만으로 완성이 안 된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수술하고 나서 구축 생기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만큼 실제 이런 걱정하던 점이 일어나서 문제를 겪고 재수술 고민하시면서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죠. 혹시라도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더불어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구축코는 보통 코 성형할 때 삽입하는 실리콘 보형물 주위로 흉조직인 캡슐이 과도하게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보형물이 이동한다거나 조직의 수축 반응으로 연골 조직을 잡아당기면서 조직 변형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죠. 그 결과 피부 조직, 코 안쪽 연골 조직이 당겨지고 수축하면서 코가 짧아 보이고 들려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 보기 흉해지죠. 이런 변형은 단순히 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코가 당기는 느낌, 표정 지을 때 불편감, 호흡 시에 공기가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진다거나 이런 기능적인 불편까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구축코라고 생각하시고 내원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은 코끝 지지구조의 약화로 인해서 구조가 무너지고 그 결과 코끝이 함께 떨어지고 들리면서 상대적인 위치관계상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고 코끝이 낮아지면서 들려 보이는 형태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구축코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고 오히려 코끝 지지구조의 변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끝 지지구조를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걸 어찌 보면 보형물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실제로 진짜 구축코라면 보형물을 캡슐과 함께 제거했을 때 캡슐이 이렇게 두껍게 발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구축으로 인해서 코끝의 변형이 심하게 발생하신 분입니다. 코끝 구조가 들려있고 정면에서 콧구멍이 심하게 노출되는 그런 양상이죠. 그리고 콧구멍이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양쪽에 비대칭적인 구조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구축코의 경우 심하게 발생되는 이물 반응으로 인해서 보형물의 위치도 바뀌게 되고 그 결과 보형물과 연결되어 있는 콧날개 연골 구조들이 함께 위쪽으로 들리면서 모양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발생되는 이물 반응은 지지구조에도 영향을 줘서 지지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그 결과 코끝이 무너지는 현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끝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틀어지는 그런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보형물을 제거한다거나 모양을 간단히 다듬는 것만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 조직의 변형뿐만이 아니라 지지구조의 약화까지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죠. 간단히 생각해서 인공조직으로 불확실한 지지구조를 만든다거나 튼튼하지 않은 귀연골과 같은 재료로 약한 지지구조를 만들게 되면 이후에 다시 코끝이 떨어지면서 구축코처럼 보이는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구조 자체를 다시 제대로 잡아주는 자간의경골을 활용한 구축코 교정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자간의경골을 사용해서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제대로 만들어 드렸고 여기에 연골을 예쁜 모양으로 재배치시켜서 비공 내리기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으로 콧구멍 노출을 정상 상태로 교정했죠.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드린 코끝 구조에 맞춰서 콧대 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정면 사진을 보시면 콧구멍의 노출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끝의 하이라이트 지점으로 보이는 코끝의 최대 돌출부도 이상적인 위치로 복원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얼굴 중심선에 맞춰서 위치도 반듯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자연스러운 콧대 코끝의 연결 라인, 그리고 들려 보이는 코끝 구조, 비주 위치 모두 정상적인 형태로 교정이 되었고 술전 대비 훨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도 사진 역시 측면에서 보신 것과 동일한 이런 수술적인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밑에서 보신 모습에서도 콧구멍의 비대칭, 코끝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대칭적인 구조로 상당한 교정 효과를 얻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든 라인이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당연히 코끝의 모든 재료는 자가조직만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축코 수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튼튼한 지지구조를 만드는 것. 여기에 자가늑연고를 활용할 수 있겠고, 늑연고를 쓴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제대로 만들면서 와핑을 최소화하려면 코끝의 지지 기둥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그 구조를 재건해주는 방식으로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서 흉조직, 캡슐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수술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흉조직을 최대한 분리해주고 연장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술 재료로 자가조직만을 활용해서 이런 이물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술하는 것입니다. 자가조직 코 성형, 결국에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구축코는 단순히 모양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코 구조와 기능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복합적인 수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기의 모양 변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반응에 대해서 이를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장기적인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랜 경험과 충분한 노하우가 필요한 수술이죠. 그래서 수술 직후에 화려하고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모양에 최대한 근접한 달성을 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이고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형까지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라도 코가 점점 짧아지거나 들리는 구축 변형이 발생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 내원하셔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구축코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